접속을 하면은 현재 접속한 사용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기존에 있던 사용자를 받아오는 부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토콜은 이제 old user는 기존에 있던 사용자를 뜻하는 것이고, 이제 new user라는 것은 새로 접속한 사용자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들이 새로 해봐야 할 부분이 이제 쪽지 보내기인데, 유저 리스트에서 사용자를 선택하고 이제 쪽지 보내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창이 뜨면서 메시지를 입력하고 보낼 수 있는 형태의 프로그래밍을 할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점은 리스트에서 현재 선택된 항목을 알아오는 것은 getSelectedValue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해당 값을 알아올 수 있고, 또한 이런 모양 형태의 메시지 다이얼로그는 기본적으로 이제 자바 스윙에서 제공하는 다이얼로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점은 이제 코딩을 하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들이 앞서 코딩한 부분에 보면은 쪽지 보내기 버튼 클릭이라는 이제 요 노트 샌드 버튼에 대해서 저희들이 코딩을 해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버튼에 대해서인데, 이제 순서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용자가 쪽지 보낼 사람을 선택을 하고 쪽지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면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먼저 누구에게 보낼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스트링 받을 사람을 임시적으로 유저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유저는 이제 저희들이 어디서 알아올 수 있냐면은 요 리스트에서 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유저 리스트에서 get selected index는 이제 몇 번째 항목 선택했느냐, 이제 value라는 것이 있는데 value를 선택합니다. 네, 저희는 스트링형이기 때문에 앞에 스트링형으로 형 변환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스트링 유저로 선택이 되게 되었고, 이 상태에서 이제 메시지를 입력해야 되는데 해당 메시지는 문자열로 받아오겠습니다. 이제 쪽지니까 노트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요 PPT 보신 것처럼 이렇게 가져올 것입니다. 메시지가 아니라 노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J 옵션 패널에 이제 Show Input Dialog라는 이런 자바 스윙에서 제공하는 것이 있는데 이 메시지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이얼로그 메시지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다가는 조건문을 넣어줍니다. 만약에 노트가 널값이 아니면 즉 사용자가 메시지를 입력했을 때 이제 서버에게 알려줍니다. send 메시지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저희가 사용할 프로토콜은 요거는 쪽지당 노트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할 거고, 이제 받는 사람을 붙여줍니다. 받는 사람은 아까 리스트에서 선택했던 사람, 유저 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당연히 프로토콜을 하나 붙여줘야 됩니다. 이때는 이제 이런 골뱅이를 사용해서 구별을 하고, 받는 사람 메시지는 아까 노트에다가 입력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버에게 알려줍니다. 이 형태가 어떤 형태냐면은 예를 들면 유저 1번 그리고 이렇게 노트 유저 2번한테 메시지를 보내는데 나는 유저 1이야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다고 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현재 프로토콜은 노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두 번째가 유저, 그리고 세 번째가 유저 1위인데 이 상태에서는 굳이 골뱅이 하지 않아도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프로토콜이 아니라 토큰은 총 이제 3개를 가지고 있고, 토큰은 이제 2개. 넥스트 토큰 하면 총 3번까지 나올 수 있겠네요. 그래서 프로토콜은 노트고, 이거는 쪽지인데 받는 사람은 유저2고, 맨 마지막은 내용.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서버한테 보내줍니다. 자, 반드시 프로그래밍 할 때는 디버깅을 달아줍니다.
받는 사람은 유저. 그리고 자, 이렇게 구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는 내용 이렇게 하고 노트 플러스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꾸며서 이제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서버에 접속을 합니다. 유저 3 접속을 하면 자, 유저 3이 접속을 했고 기존에는 1과 2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번한테 만약에 쪽지를 보낸다. 쪽지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고 안녕 나는 유저 3이야 라고 딱 보내게 되면 받는 사람은 유저 1이고 보낸 내용은 안녕 나는 유저 3이야. 똑바로 메시지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 쪽에서 보면은 유저 3 사용자로부터 들어온 메시지는 노트 1에 유저 1에게 보낸다. 안녕 나는 유저 3. 자, 요런 메시지가 이제 서버에게 전달이 되는데 자, 요런 메시지를 이제 서버 쪽에서 처리해 줘야 됩니다. 이제 반드시 그 정상적인 프로그램 구도상으로는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보내면 서버도 응답을 줘야 됩니다. 자, 이제 카카오톡에 보면은 저희가 메시지를 보냈을 때 1이라는 메시지가 이제 뜨고 있고 지워지냐 이 차이가 있는데 똑같습니다. 만약에 프로그래밍 상으로 내가 서버한테 이렇게 쪽지를 보냈다. 근데 만약에 서버가 그 다른 사용자에 전달을 하고 다시 메시지를 그 사람이 확인했어 라고 확인이니까 날아올 때 체크로 날아왔다. 그러면은 1번을 지워주거나 하면 됩니다. 이렇게 서버한테 보냈으니까 서버한테도 똑같이 이 부분을 처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서버도 자, 서버 쪽에서 보면은 사용자한테 들어온 메시지가 여기까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똑같이 in 메시지를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래쪽에 들어오는 메시지만 따로 처리하는 메소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클라이언트로부터 들어오는 메시지 처리. 자, 이렇게 저희가 처리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문자열로 들어오기 때문에 만약에 자, 여기서도 똑같이 저희들이 클라이언트에서 사용했던 토크나이저를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버 쪽에서도 위쪽에 전체 하나를 두고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제일 위에 전역 변수에다가 한번 사용을 하겠습니다. 스트링 토크나이저 st 이렇게 해주시고 아래쪽에 메시지가 들어오는 부분에서 스트링 토크나이저는 new string 토크나이저 첫 번째가 문자열 그리고 두 번째가 구별할 토큰을 설정해 줍니다. 똑같이 다시 한번 설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이제 프로토콜과 메시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토콜은 next 토큰 그리고 소음차로 하겠습니다. 메시지는 next 토큰. 자, 이런 식으로 메시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프로토콜이 아까 설정했던 노트다. 이제 쪽지이면 자, 여기까지 하시면은 보시게 되면은 이제 한번 구별이 됐기 때문에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아직 메시지는 구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노트면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메시지 이제 현재 여기서 한번 다시 구별을 해보겠습니다. 자, 메시지를 한번 구별을 해보고 이제 나뉘어진 것도 다시 한번 표시를 하겠습니다. 프로토콜은 프로토콜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지 프로토콜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메시지가 어떤 식으로 들어온지 디버깅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버랑 모두 한번 다시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 중이고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합니다. 7.0.0.1 유저 1 접속을 하고 클라이언트 두 번째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접속을 하고 또 에러가 나네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실행을 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정상적으로 됐는데, 자, 보시게 되면, 자, 이제 유저 1이 2한테 나는 쪽지를 보내겠다. 유저 2 안녕, 이렇게 보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자, 서버의 입장에서는 노트고 메시지는 유저 2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서버 입장에서 보면 프로토콜은 노트고 메시지는 유저 2인데 나머지 토큰 부분이 이제 잘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보통 메시지를 보낼 때 저희들이 구별할 때 하나로 구별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약간 에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여기 클라이언트 부분에서 메시지가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서 다시 한번 보내겠습니다. 근데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정상적으로 보냈는지 확인하시게 되면 아하, 메시지가 잘못 날아가고 있네요. 노트 유저2 안녕. 네, 서버 입장에서 들어온 부분을 보면 좀 안녕이란 부분이 지금 잘렸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저2가 유저1에게 보내게 되면 서버로 들어온 메시지 안녕하세요. 네, 이때는 제대로 들어오네요.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들어오는데 이제 프로토콜 부분을 조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골뱅이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하게 되면은 자, 이제 약간 이제 생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자, 노트였을 때 메시지가 유저1이라는 거는 이제 말이 안 되고 뒷부분에 이제 더 달려 있습니다. 근데 프로토콜을 이런 식으로 잘랐기 때문에 이제 현재 그런 현상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 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자르게 되면 아까처럼 보내게 되면 노트 안에서는 이제 프로토콜은 당연히 노트일 거고 메시지는 뭐 앞에 유저2 예를 들면 뭐 내용 블라블라블라 뭐 이렇게 있을 텐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현재 이 토큰으로 또 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스트링 토크나이저를 객체를 만들어줍니다. 스트링 토크나이저 남아있는 메시지 무엇을 하냐면 메시지 그리고 사용할 토큰은 골뱅이. 자, 이렇게 잘라주시면 스트링 이제 받을 사람 유저는 앞부분이니까 next 토큰 그리고 스트링 노트 보낸 내용 이런 식으로 잘라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받는 사람 유저 그리고 오늘 내용
식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서버에서 시켜주시고, 클라이언트는 이제 유저 없이 한번 혼자 있는 상태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보내게 되면 서버한테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프로토콜은 노트고 메시지는 이렇게 됐었습니다. 이 부분이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노트이기 때문에 프로토콜이 이 안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토크나이저로 이 골뱅이 부분으로 자르게 되면 받는 사람은 유저 1이고 내용은 안녕하세요가 됩니다. 서버의 전체 메시지를 보면 이제 저희들이 보냈던 메시지 형태처럼 프로토콜, 그 다음에 슬러시, 그리고 받는 사람 골뱅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노트 받는 사람 유저 1이고 내용은 안녕하세요다. 이렇게 서버한테 이제 이런 쪽지를 보내줘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서버는 벡터에서 해당 사용자를 찾아서 메시지 전송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찾을 사람은 유저입니다. 받는 사람 유저이기 때문에 이제 벡터를 또 한 바퀴 순회를 합니다. 이제 i는 0, i가 유저 벡터의 사이즈보다 작을 때까지 벡터를 한 바퀴 쭉 순회를 합니다. 그리고 똑같습니다. 유저 인포 u는 형 변환을 시킨 유저 벡터로부터 가져온 i번째 객체. 근데 이제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u의 닉네임이 이제 그 사람이 찾는 사람과 같으면, 자, 꺼내온 객체, 즉 벡터에서 하나씩 꺼내서 비교를 하는데, 요 객체가 가진 요 닉네임이 기존에 그 사용자가 요청한 받는 사람이랑 같은지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꺼내서 닉네임 비교해보고, 두 번째 꺼내서 닉네임 비교해보고, 세 번째 꺼내서 닉네임 비교해보고, 네 번째 꺼내서 닉네임을 쭉 비교를 합니다. 벡터를 한 바퀴 돌면서. 자, 그래서 벡터를 돌면서 비교를 하고, 만약에 둘이 같으면 그 객체 사용자에게 메시지 보내줍니다. 뭐라고 보내냐면은 이거는 쪽지야. 그리고 자, 쪽지고 누가 보냈는지를 알려주려면 현재 이 스레드가 가진 주인공 닉네임 얘가 보내는 건데, 자, 이제 내용은 아까 남았던 노트 쪽지야. 자, 이렇게 보냅니다. 자, 이거를 풀어보면 이거는 쪽지인데 유저 1의 입장에서 이제 지금 해당 스레드 돌고 있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제 각자마다 이제 자신의 닉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 객체마다 자신의 닉네임을 처음에 받아서 저장해 두었기 때문에 이 닉네임을 쪽지인데 어떤 사람이 보냈어. 그리고 그 내용은 이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객체가 가진 샌드 메시지 통해서 보내줍니다. 블라블라블라 내용.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보내줍니다. 클라이언트한테. 그럼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현재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클라이언트 1이 딱 노트 뭐 어쩌고저쩌고 유저 2한테 보내줘. 딱 보내면 서버 입장에서는 하나씩 꺼내서 걔가 유저 2가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벡터에서 걔가 맞는 애가 있으면 걔한테 유저 1이 보낸 메시지야 라고 걔랑 연결된 스트림을 통해서 전송을 시켜줍니다.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면은 이 부분을 꼭 이해를 하셔야 이 채팅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그냥 샌드 메시지면 자기 자신한테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원하는 사용자가 가진 스트림을 통해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찾은 사용자의 샌드 메시지를 통해서 이러한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현재 서버가 보내줬으니까 당연히 클라이언트 쪽에서도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어디서 처리하냐면은 메시지가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들어 놓았던 인메시지, 자 여기서도 위쪽에서 구별을 하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프로토콜이 만약에 노트다, 자 이렇게 들어오는데 앞서도 보았듯이 이제 토큰의 형태가 이런 식이기 때문에 한번 자르고 나서 서버에서도 잘랐듯이 여기서도 다시 한번 잘라줍니다. st는 new string 토큰이죠. 어떤 메시지로? 남아있는 메시지. 그리고 토큰은 골뱅이였기 때문에 골뱅이로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래서 유저는 next 토큰, 그리고 노트는 토큰이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저 사용자로부터 온 메시지, 온 쪽지는 노트다. 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서버를 다 정지시키고 서버를 실행해 줍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합니다. 유저1이 접속을 하면 유저1한테 쪽지를 보냅니다. 안녕 나야. 보내면 자 서버한테는 정상적으로 유저1 안녕 나야 날아갔습니다. 그러면은 서버가 해당 벡터에서 사용자를 찾아서 클라이언트한테 보내주기 때문에 자 해당 벡터에서 사용자를 찾아서 보내줬기 때문에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유저1 사용자로부터 온 쪽지 안녕 나야. 네, 제대로 이제 쪽지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받았으면 이제 메시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쪽지의 형태로 이제 화면에 나타나게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뭔가 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자바에 보면은 또 하나의 패널 중에 메시지를 알리는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show message dialog라는 이러한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메시지 부분은 노트가 되고 누구로부터 오냐면은 유저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프레젠테이션에 추가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별이 잘 안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옵션 패널에 show message dialog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널값, 두 번째는 메시지, 즉 가운데 줄에 들어가고 위쪽 상태 창에 나타날 부분이 다음 매개 변수입니다. 그리고 클로즈 옵션을 주기 때문에 닫기 버튼인데 이렇게 처리를 한 후에 다시 한번 서버를 실행시키고 자, 클라이언트는 접속합니다. 접속을 하고 두 번째 클라이언트도 접속합니다. 접속을 하면 유저2는 이제 기존 사용자였던 유저1을 받아오고 유저1은 새로운 사용자를 받아옵니다. 유저1이 쪽지를 보냅니다. 안녕 나야 1번 이렇게 보내면 유저1으로부터 쪽지 안녕 나야 1번 이 이제 창이 뜨게 되고 유저2도 1한테 안녕 나는 2야 보내게 되면 유저2로부터의 쪽지 안녕 나는 2야 라고 정상적으로 쪽지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현재 강의에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벡터에서 해당 사용자를 찾아서 전송하는 부분인데
이제 여기까지는 다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벡터에서 사용자를 하나씩 꺼내는 부분, 하나씩 꺼냅니다. 그래서 걔를 비교를 합니다. 현재 그 객체의 닉네임이 사용자가 보내달라고 하는 유저랑 이름이 같냐, 이제 같으면 그 사용자의 샌드 메시지, 즉 그림상으로 보면 유저 1이 만약에 3번한테 보낸다. 그러면은 보내줘라고 보내면 서버는 벡터에서 찾습니다. 이름 하나씩. 유저 1이냐, 유저 2냐, 유저 3이냐. 자, 근데 유저 3이라는 객체가 가진 이름이, 닉네임이 만약에 요청한 그 사람이 요청한 사람이랑 같다. 닉네임이 서로 같으면 그 객체가 가진 샌드 메시지입니다. 즉, 이렇게 서버에 연결된 요 샌드 메시지, 서버로부터 나오는 아웃풋 스트림, 얘를 통해서 걔한테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유저 1이 너한테 쪽지 보내달래. 이렇게 보냅니다. 그럼 유저 3의 클라이언트는 이제 노트라는 프로토콜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메시지를 다시 잘 정립을 해서 이제 제2 옵션 패널에서 show message dialog라는 이 메소드를 이용해서 화면에 메시지 창을 띄워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쪽지 보내기가 돌아가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프로토콜들.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토콜 사용했던 게 사용자 추가가 있었고, 기존 사용자는 old user, 사용자 아이디였고, 쪽지는 노트 받는 사람, 이제 쪽지는 두 가지가 있죠.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보면 노트 받는 사람 내용이 되고, 반대로 서버 입장에서는 반대. 여기가 보낸 사람, 그리고 받는 사람 내용.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나는 누구한테 보낼 거야, 노트로 보내면, 죄송합니다. 네. 받는 사람.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이거는 쪽지인데 누구한테 보낼 거야, 내용 보내면, 서버 입장에서는 먼저 이렇게 노트 받는 사람 내용 받은 다음에 다시 한번 내용을 바꿔줍니다. 노트 보낸 사람 내용 해서 클라이언트한테 보내주면 클라이언트는 그 내용을 받아서 노트 보낸 사람 내용을 잘 구별을 해서 화면에 띄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니까 지우고, 자,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한 번만 받는 사람 누구다라고 보내면, 서버 입장에서는 메시지 들어올 때 그리고 메시지가 나갈 때 이런 식으로 잘 정립해서 보내면 됩니다. 클라이언트 쪽도 당연히 나갈 때 받는 사람 들어왔고, 들어올 때도 누가 보냈는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메시지, 아웃메시지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정립하자면 유저 그리고 내용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프로토콜이 정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프로토콜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채팅 프로그램 짜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공부를 쭉 해주시고 이제 프로토콜이 뭔지 한번 다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프로토콜 자르는 부분이 왜 저렇게 어렵게 하냐 할 수도 있을 텐데, 물론 쉬운 방법도 많고 간편하게 좀 더 세세한 프로토콜을 정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게 이해를 하는 게 더 쉽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 메시지에 대해서는 제가 프레젠테이션에 추가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